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민재님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연준이 이 네 차례 연속 우리가 예상하는 바 그대로 금리를 동결을 해줬었죠. 뭐 점도표 상으로는 크게 변화한 바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경제 전망이나 지표 쪽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요 앵커님은 좀 어떤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이 되셨을까요? 네, FOMC 동결에 이어서 또 이뿐만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엿새째 이어지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모멘텀,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점을 또 확인하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FOMC 동결 발표가 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economy is in a solid position.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and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come down a great deal, but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 run objective.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영상 보시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발언들까지 자세하게 챙겨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밤사이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대 지수 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또 나스닥의 경우에는 0.13% 올라서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출발은 FOMC를 앞둔 이런 경계감 속에 약간의 소폭 하락 출발을 보였지만요. 이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조만간 이란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런 시사점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양시장이 상승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상당히 좀 약간은 암울한 그런 내용들이 살짝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이 됐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이 히트맵을 통해서 왜 홀로 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정학적 이슈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었던 밤사이 뉴욕 증시,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0.01% 뭐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FOMC 결과를 조금 받아들였는데 아무래도 약간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한 그런 결과가 산출이 됐습니다. 이 잠시 후에 자세하게 더욱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사그라들게 되면서 현재 20선 딱 경계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과연 이 밤 사이에 이 첫 번째로 저희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그 전에 가장 먼저 이 금리 인하 전망 유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요,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금리 동결에 무게추를 뒀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예측치 그대로 현재 나온 상황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좀 확실히 보셔야 할 게 현재 한국과의 금리 차 2%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또 첫 번째 포인트, 3월과 동일하게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점도표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50bp 그대로 전망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올해는 그대로였는데요. 자,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 금리 인하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내년과 내후년 들어서 금리 인하의 속도도 더 더뎌질 것이고 금리 인하의 이런 폭도 훨씬 축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3.9%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인데 내년 말 2026년이죠. 자, 이때 기준금리 전망치가 3.4%에서 3.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0.2%포인트인데 절대 무시할 만한 이런 상향폭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두 가지 저는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관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이 관세 영향이 언제 나타날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름 들어서 우리가 차차 그 영향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또 이어서 이 향후 몇 달간 의미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밤사이에 약간의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살짝은 주춤을 하고 이런 모든 흐름이 보여졌던 이유가 바로 이 발언 하나에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물가가 상승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폭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후에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점도표 확인을 바로 한번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점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인하 전망은 그대로 2회를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연말 들어서의 이런 목표 기준치도 3.9%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요. 경기가 둔화가 되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표시들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기 전에요. 잠깐 이 SAP 그리고 점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우선 SAP 우리나라 말로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합니다. 이 연 내내 1년 내내 FOMC가 8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그중에서 3월과 6월 그리고 9월, 12월 단 4차례 동안 이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의 물가 흐름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게 바로 이 SEP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점도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2025년 말 기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026년, 2027년 장기 금리 전망까지 연말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연준 위원들이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금리 인하 도달 시점에 점을 찍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금리가 이제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점도표인데 자, 이 점도표 해석을 해볼까요? 올해 금리 인하는 여전히 2회로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포착이 된 게 이번 6월 전망을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연한 파란색이 March, 3월이고요. 진한 파란색이 June. 6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지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번 6월 전망에서는요.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를 두고 연준 내부의 의견 차이가 더 커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5%에서 이제 3% 후반대로 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훨씬 이 표준 편차가 커진 모습이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내년 금리 인하가요. 원래는 3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2회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 2027년도요. 원래는 2027년 1회 전망이 됐었습니다만 3월 달 기준으로요. 이번 6월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회긴 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점 느려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점도표가 아니라 점도표 이외의 다른 SEP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5가지의 지표가 나와 있는데 4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Change in Real GDP. 자, GDP 경제 성장률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임을 현재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른쪽이 바로 3월 달에 예측을 했었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게 current, 이번에 나왔었던 이 파란 부분이 이번에 6월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1.7%에서 1.4%로 대폭 낙폭 축소가 된 모습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unemployment rate, 고용 마찬가지로 현재 고용이 아니라 이 unemployment는 실업이죠. 더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4.4%에서 4.5%로 높아진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높아진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PCE inflation 그리고 core inflation 마찬가지로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도요. 예상보다 높게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8%에서 3.1% 이 근원 PCE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고요.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금리 인하 전망치, 마지막 Federal Funds Rate 나와 있는데요. 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3.9%로 동일합니다만 문제는 또 2026년과 2027년입니다. 자, 우선 3월 전망 3.4%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3.6%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27년의 경우에는 3월 전망 3.1%에서 3.4%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과 내후년 들어서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상당히 부진한,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3대 지수 소폭 상승을 한 이후 현재 이렇게 선이 그어진 부분이 바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된 시점이었는데요. 자, 상당히 약간의 상승 이후에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자, 맨 처음에 헤드라인으로만 봤었을 때는 금리 동결 상당히 예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잠깐 올랐지만요. 이내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 물가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상당히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할까요? 달러 강세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이 아무래도 이번 결과를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합니다. 약간은 독특한데요. 비둘기파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현재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을 했다. 비단 FOMC의 영향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4개 중에서 2개가 매파적인 그런 신호가 나왔고요. 비둘기파적인 신호가 하나 나왔었죠. 마지막 금 가격인데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동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총 4개의 지표 중에서요. 3개의 지표가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반응까지 즉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완전히 매파적이다라고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후의 발언쯤에서 약간의 경고 사인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에 이 섹터 움직임 그리고 특징주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섰는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한 영향으로 관련주들 쪽에서 약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M7은 혼조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이 테슬라 1.79%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보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리비안과 루시드 역시 밤사이에 2% 각각 3%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까지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도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0.91%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웨드부시가 H20의 파이프라인의 재가동 기대감을 언급을 하자마자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이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0.86%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호재가 한 가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월 의장이 물가 불안을 언급하자마자 소비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유통 쪽에 그런 바운더리가 강한 아마존의 경우에는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의 뉴욕 분위기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현장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저희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밤사이의 FOMC 결과 정말 저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왔는데 시장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한 그대로 나와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S&P 관련 이런 각종 물가 지표들이 조금 불안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그 금리 동결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3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 차례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소명사의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전 문구 중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양쪽에 모두 위험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탄탄한 상황이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변경할 여지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는 게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경제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내달 초까지 진행될 무역 협상 그리고 앞으로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정책 결정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7, 8월에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무슨 결정을 하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내피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관세 불확실성에 여름이 되면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준 역시 아무래도 이런 여파가 확실하게 미쳐지는 것은 장담은 하지 못한다. 좀 이런 분위기의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치가 두 차례로 그대로 상물과 마찬가지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 위원들 간에 약간의 그런 의견이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주로 어떤 거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점도표에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하긴 했지만 올해 했습니다. 올해 최종 금리 중앙값은 3.9%로 3개월 전 예측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올해 동결을 예상한 위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4명의 위원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요. 이번에는 무려 7명이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2명이었고 두 차례 인하는 8명이었습니다. 세 차례 인하는 2명이었습니다. 이는 2025년 금리 방향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이견이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들 어느 누구도 금리 경로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점, 그리고 이것은 향후 금리 인하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내후년 금리 인하도 한 차례씩 축소되긴 했지만 당장 단기적 관세 여파가 중요한 만큼 이것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준 경제 전망치도 다소 부정적으로 수정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을 1.4% 제시했는데 이는 3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3.0%로 상향 조정됐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3.1%로 전망돼 각각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도 4.4%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구조된 곳으로 연준이 당면한 복잡한 정책 환경을 반영합니다. 인플레이션 암병이 커질 경우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가 다소 불확실해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연준의 이런 문장, 성명서에서도 문장이 좀 삭제가 된 부분을 보자면 실업률 관련 문장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안정된 상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재 상태만 좀 강조하는 그런 문장들까지 나왔다면은 이건 좀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월가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합권에서 굉장히 약간 애매하다 싶은 그런 약간 반응들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 이쪽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시장 역시 이번 FOMC 결정을 엇갈린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원준 월가 반응도 대체로 불확실성에 따라 연준이 금리 향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시마시아 글로벌 전략가는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올해 두 차례 인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소 의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전도표의 변화는 연준이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려져 있어 연준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라이트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크리스 자카켈리는 사실상 연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고용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사 이중 책무 중 어느 쪽이 먼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을 택하든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편향돼 있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패드워치에서 올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날 62.5%에서 이날 장마감 시점 기준 66.5%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국제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도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관련된 지표들 쪽에서도 약간 불협화음이 나왔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 속속들이 현재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그런 성명서들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강세론자냐 아니면 좀 비관론자냐에 따라서도 입장이 갈리는 그런 이번 FOMC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특징주 상황 함께 보시죠. 네, 뉴욕 증시 간밤에는 어땠는지 특징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주요 기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이 장세였는데요. 일단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이 로보택시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다렸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쟁 업체인 웨이모가 뉴욕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앞으로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며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1%의 약세입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입니다. 이 죽스의 대규모 생산 시설이 공식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에 이제 이 관련해서 경쟁 업체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쟁이 워낙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오스틴과 또 마이애미 등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의 약세권에서 간밤에는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0.94%의 오름세였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GPU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콤페리 보시죠. 6%의 오름세입니다. 4분기 실적이 호조,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조정 EPS가 보시면 1.32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2.8%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뉴코 보겠습니다. 3%의 오름세였습니다.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주당 순위 가이던스 호조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1.36달러 높은 2.55에서 2.65달러로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GMS 보겠습니다. 10%의 급등인데요. 역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두 종목입니다. 서클이 34%의 큰 강세 흐름을 보였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16%대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모멘텀은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규제 법안인 바로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 지니어스 법안은 민간 기업 또한 달러와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다 보니 암호화폐 주가 거의 다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민간 기업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와 관련된 개정안에 이 태양광과 또 풍력, 세액 공제의 단계적인 폐지가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당시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6%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투자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이 앞으로도 축소될 것이다라는 시장과 같이 결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6%의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보합입니다. HIV, 그러니까 예방용 항바이러스 주사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일단 오라클이 1%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도 최근에 상당히 좋았는데 애널리스트들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스트가 대거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1%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7%의 급등을 보였고요. AI 칩 시장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AI 프로세서 시장 규모가 앞으로 5,550달러로 상향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